오늘은 에펙 카메라랑 카메라 블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에펙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 좀 살펴보고 어떻게 연출을 할 건지 3D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기말 과제 소스 중에 씬 4번만 제가 좀 분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신검이 꽂히는 이 부분, 그리고 총알이 나오는 이 효과들, 얘는 레이어 모드를 조정해 줄게요. 오버레이로. 그리고 총알, 캐릭터,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3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애니메이션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기능만 좀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을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 같은 연출에서 홀드 키프레임을 우리가 좀 다뤄볼 건데, 홀드 키프레임은 어떤 때 우리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3D 레이어를 켜야지 카메라에 뎁스감의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D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컴프가 있다면 컴프 안에 있는 이 레이어들도, 하위에 있는 레이어들도 다 3D 레이어가 켜져야겠죠. 근데 뭐든지 모션을 주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앵커 포인트, 즉 중심축을 모션을 주고자 하는 곳에 맞게 잡아놓고, 지금 블랙 같은 애들은 보면은 너무 이 사이즈가 크죠. 컴프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이 컴프 사이즈를 줄일 거예요. 컨트롤 K 눌러주고 이 테스트를 실행해주고 들어갈게요. 컨트롤 K 눌러서 사이즈를 뭐 한 100 정도 맞춰봅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레이어 12에 나머지 애들을 페어런팅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가져올게요. 100배보단 좀 커야겠죠? 한 103, 150 정도로 놔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우리 컴프 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위치만 다시 잡아주시고 Y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우리 총알의 시작점, 이 헤드 부분에 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치 다시 잡아주고요. 자, 캐릭터도 너무 크기 때문에 캐릭터 들어가서 솔로 모드 꺼주고요. 커맨드 K 하고 우리가 지금 캐릭터가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를 가서 왼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줄일 거예요. 위스를. 보이죠? 안 잘리고 줄어드는 거. 난 요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모든 레이어를 지금 토글 스위치 모드를 켜고 3D 레이어화 시켜줄 거예요. X축으로 조금씩 당겨줄게요. 이렇게 가져왔고 상위로 이동해서 이 레이어도 3D로 담아주시고 총알도 들어가서 3D 레이어 켜주시고 김태리 위치가 바뀌었죠? X와 쭉 바꿔서 모든 모션을 잡기 전에 우린 레이어 정리를 하고 컴프 정리를 하고 세팅들을 맞추고 그리고 회전축, 앵커 포인트들을 우리가 주려는 움직임에 맞게 고치는 게 기본 작업이에요. 이 산들도 다 켜줄게요. 배경 빼고 레이어들을 다 3D 레이어들을 켜줄게요. 그리고 이 효과들 보이시나요? 얘네는 블렛을 따라가게 잡아줄 거예요.
이 클로스라고 하는 거는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앵커 포인트 잡아야 될 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효과들이라든지 이 상태에서 3D 레이어를 펴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작업 공정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나는 만약에 뎁스감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광이랑 신검은 다른 레이어에 분리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른 컴프로. 얘랑 얘. 이렇게 해서 얘네를 커맨드 X하고 상위 레이어로 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투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모든 레이어들이 우리가 여기가 지금 레프트 뷰예요. 왼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일렬로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감이 전혀 없어요. Z축이 우리가 이제 파란색 요 화살표가 Z축 보이죠? Z축인데 Z축의 변화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애들부터 앞으로 당겨줄게요. 그럼 이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텐데 그 전과 제가 앞으로 당겼을 때 차이가 보이시죠? 좀 더 앞으로 나와 있고 당연히 산들은 더 뒤로 빼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단차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소스가 이런 식으로 잘리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주거나 스케일을 살짝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싫다면. 그리고 캐릭터는 이 김태리라는 글씨랑 사이에 위치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글씨가 더 앞에 있고 캐릭터가 뒤에 있고 저 더 뒤에 있고 총알이 아직은 캐릭터랑 가까이 있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벌써 이 화면 안에서는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 단차가 생겼어요. 깊이감이 생겼어요. 옆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단축키는 컨트롤, Alt, Shift, C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투노드 카메라가 나와요. 이렇게 앞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뒤에서도 멀어지면 초점을 블러시킬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제 프리셋은 35나 50mm로 우리가 가장 많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5mm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약간 카메라 길이에 따라서 세팅이 좀 바뀌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카메라에 Depth of Field라는 옵션이 카메라 옵션이 있죠. 이걸 ON으로 켜주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오프랑 ON을 켜주고 우리가 줌을 포커스 디스턴스를 바꿀게요. 굉장히 짧게 잡아줄게요. 포커스 디스턴스를 200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모든 게 블러가 돼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투뷰로 봤을 때 이게 디스턴스예요. 포커스 디스턴스.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바가. 그래서 이게 앞에 이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안에 이 길이 안쪽 카메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200픽셀, 폭이 200픽셀이었지만 초점이 낮고 그 뒤로 위치해 있는 우리 레이어들 다 블러가 되죠. 제가 점점 앞으로 가면은 신검에 초점이 맞죠. 신검에 초점이 맞고 나머지 살짝 블러가 들어가요. 어퍼러처를
조리개 값을 높이면은 블러가 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키를 주면은 우리가 포커스 뎁스 오브 필드 켜주고 포커스 디스턴스 어퍼러처 그러니까 초점이죠. 카메라 초점과 어퍼러처에 키를 줄게요. 처음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뒤에서 총알이 날라올 거니까 2초쯤에 포커스 디스턴스가 더 강해지거나 더 멀어지거나 어퍼러처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영상을 재생하면은 왜 앞에 초점 맞췄다가 뒤로 초점 맞추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키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좀 더 당겨 올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 널들을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모든 지금 세팅이 3D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카메라 널도 당연히 3D 널 레이어일 수밖에 없어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Y를 누르면 널이 생성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평면이죠? 요 네모 켜주셔야 되죠. 켜주고 어디다 맞출까요? 여기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포커스 디스턴스. 그리고 얘를 연결해주고 얘는 카메라 포지션이 돼요.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컨트롤 Alt, Shift, Y를 눌러서 얘는 줌이라고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가 포지션 따라가고 포지션이 줌을 따라가는데 우리 옛날에 배웠듯이 P에서 여기가 X, Y, Z가 있으면은 자, separate dimension 하면 이 차원들을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Z는 우린 안 써요. 포지션에는. 줌은 separate dimension 해서 X, Y는 안 쓰고 Z만 써요. 여기는 X, Y. 그러니까 평면의 포지션이고 여기는 Z.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볼게요. 카메라가 뭐 처음에 싱검을 줌인한다 치면 줌에서 줌인을 하겠죠. 그리고 XY 포지션으로 싱검의 포커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XY 키를 잡고 그럼 여기는 XY만 바뀌고 여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원을 분리한 거니까. 그리고 포커스 디스턴스를 조금 앞으로 당겨올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딱 초점이 맞게끔. 그리고 우리가 뒤로 빼면은 뒤로 빼려면 줌부터 다뤄야겠죠? 줌 레이어를 뒤로 빼고 X, Y를 맞춰줘야겠죠. 화면이 좀 작아진 것 같으니까 줌으로 Z 포지션 해서 조금 당길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블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플레이백이 조금 느려요. 보이나요, 깊이차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 연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디스턴스를, 포커스 디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줄이고 아파처를 값을 조절하면은 여기에만 초점이 들어오죠. 앞에도 블러가 들어오고. 앞에 검이 쨍했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 김태리라는 글씨까지 날아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아프로치 값을 조금 조절해 봐줄게요. 요 정도로. XY 포지션을 조금 여유 있게 당겨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카메라 무빙만 들어가도 무빙이 조금 더 이제 공간감이 느껴져요. 지금 제가 뭐 카메라 말고는 들어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카메라 속도감을 조절해 볼까요? 여기에 세 개 키를 잡고 그래프를 누를게요. 뭔가 칼이 확 꽂혀서 촥 나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빨라지는 무브먼트가 맞을 것 같아요. 빨라지려면 어떻게 했죠, 우리? 살짝 느렸다가 뒤에가 빨라져야 되니까 뒤가 가파르게. 한번 볼게요. 느려지는 게 너무 느린 것 같으니까 약간 더 급하게 꺾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시작하는 키가 간혹 앞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급하게 이게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변화가. 지금은 조금 타임이 길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바꿔볼게요. 약간 키프레임 땡겼어요. 플레이백 해보면 빰! 근데 원래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카메라맨이 이걸 촬영했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흔들림이나 잔상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Y를 조금 늦게 도착하게 이 디멘션을 분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이게 너무 덜컹거리니까 이 키를 조금 우리가 부드럽게 바꿔볼게요. 중간에 키를 하나 더 잡고 거의 다 왔을 때 좀 덜컹거리면서 느려지게끔 이 키들을 당겨버릴게요. 자, Y 포지션 키프레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급하게 있으면은 움직임이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카메라 움직임을 우리가 줘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산을 세 개를 똑같이 놨죠. 산의 깊이감을 조금 Z축의 차이를 줄게요. 앞에 있는 산 냅두고 뒤에 두 개 산을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릴게요. 19번 산도 더 멀리. 더 멀리 Y축을 조금 더 솟아오르게끔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이제 모션이 어떻게 하면 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아주 약간이지만 산길이도 살짝 뒤에서 보면은 깊이감이 좀 더 생겼어요. 우리가 이걸 패럴렐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차를 타면은 어떤 건 앞에 있는 거는 되게 빨리 지나가고 뒤에 있는 게 겹쳐져서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한 차를 더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중간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뺄 거예요. 그럼 단차가 더 생길 거예요. 마치 이 앞에 선이 굉장히 가까웠다가 확 멀어진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것보다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속도감이 모션 블러가 확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모션 블러를 켜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키가 잡아서 에펙에서 키를 준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손그림으로 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포지션이나 로테이션, 스케일값 키가 잡혀 있는 것들이 그거 영향을 받아서 블러가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블러 효과들은 플레이백을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넣는 거예요. 블러, 글로우 같은 효과들은 아주 약간이지만 움직임에 블러가 들어가요. 난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럼 블러를 꺼주시고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깔아줄게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커맨드, 컨트롤, 알트, Y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위에 끌어다 주세요. 자, 이펙트로 블러 계열 가봅니다. 여기에 디렉셔널 블러가 있어요. 블러를 많이 줘볼게요. 지금 블러가 세로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축에 따라서 옆으로 가면은 블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이 밑에 모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때는 저는 배경 사이즈를 살짝 키워줘요. 이렇게. 그래야 이 블러 들어가서 모서리가 하얘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블러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블러 랭스 키를 주고 이쯤에 블러가 빵이 되는 거죠. 난 블러 더 주고 싶다. 그렇다면 똑같이 블러 채널 가셔서 레이디얼 블러가 있어요. 그러면 스핀 말고 이거는 막 이렇게 회전하는 듯하게 블러가 들어가는데 블러 맵이 이게 아니라 줌인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화에서 훅 하는 느낌 날 때 있죠? 그래서 살짝 한 29 정도 어마운트 설정해 주시고 센터를 여기다가 잡아주시면 신검이 꽂히는 방향에 맞춰서 나머진 블러가 들어가죠. 이쯤에 어마운트를 0으로 잡아주시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블러를 까면 좋은 점이 뭐냐면 플레이백 할 때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작업할 때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지금 플레이백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연출 세팅이랑 블러 기능들을 좀 살펴봤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거 쓰면 써먹기 좋겠다 하는 이펙트가 우리 지난번에는 우주를 만들 때 잠깐 봤는데 렌즈 플레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한쪽에서 인공적인 광원이 확 나오거나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광이 확 비칠 때는 카메라를 찍는 렌즈에도 그 빛이 반사가 돼서 왜냐면 렌즈가 유리니까 그 이제 동그랗게 상이 맺힌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플레어가 생기게 되는데 그 플레어를 이제 에펙에서는 아주 좋게 쉽게 이펙트 프리셋 창에서 이펙트 프리셋 창은 윈도우 가면은 이펙트 컨트롤도 있고 뭐가 많은데 여기 위에 있어요. 컨트롤 5번 누르면 숫자 5번 누르면 있고 이펙트 앤 프리셋 이거는 검색을 하는 창이에요. 내가 모를 때 모든 이펙트를 다 외워서 할 수는 있지만 매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한글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 이제 렌즈까지만 쓰면 이제 렌즈 플레이어가 제너레이트 생성, 한국말로 생성이 나와요. 렌즈 플레이어에 잡아주시면 보이시나요? 뭔가 광이 나는 거? 이것도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이펙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플레이어 센터를 우리 빛이 나오는 광원 여기 맞춰주시고 이 렌즈 타입을 35mm 프라임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더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이제 본인이 원하는 타입을 쓰시면 돼요. 105는 조금 더 어, 희뿌해지고요. 얘는 중 렌즈라 더 상이 많이 맺혀요. 플레어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정말 이제 여기서 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플레어 센터랑 브라이트니스에 잡고 이동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 칼끝에 맞춰서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를 좀 줄일게요. 그 다음에 완전히 멀어질 때는 여기에 초점이 맞출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할 때 이게 보이면 안 이쁘니까 브라이트니스를 빵으로 줄이고 이동했을 때 이 플레이어의 밝기를 다시 슬슬 높이는 방면으로 이 정도. 이렇게 어긋난 부분들은 있잖아요. 일단 F9번을 줘보시고 그래도 안 맞는다. 그러면은 키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정리가 됐고 나는 뭐 모션을 어떻게 줘야 되지? 이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카메라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이 몇 초쯤 필요하니까 이 다음에 작업 들어갈 건 이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다음에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화면의 속도감이나 리듬감 그리고 앞뒤의 연결성을 생각한 다음에 세부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홀드 키프레임도 제가 알려드릴 거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가자면은 우리 이제 단검 있잖아요. 단검이 있고 단검 좀 뒤로 보낼게요. 단검 앞에 있는 이런 빛들 오퍼시티에 T를 눌러서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100에서 50, 85, 20, 100, 뭐 이런 식으로 플리커를 좀 줄 건데 지금 그냥 이건 일반 리니어 제가 맨날 얘기하는 다이아몬드 멍청한 움직임이에요. 이것도 나름 분위기 있고 좋아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여운이 있어요. 보시면 우리는 조금 더 긴박하게 팍팍팍팍 이런 빛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키프레임이 좀 많이 사이가 좁아서 티가 안 나는데 이 키프레임 벌려볼게요. 싹 다 드래그 하시고 제 뒤에 거 잡고 Alt 누르고 쭉 끌어줄게요. 그럼 이제 좀 카메라 움직임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 플리커가 좀 많이 부드럽다고 느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홀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좌 우클릭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is in, is out, F9 누르면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토글 홀드 키프레임이 있어요. 이건 거의 껐다 켰다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자, 이 앞에 것도 만들어 볼게요. 토글로. 그럼 100에서 지금 요 오퍼시티 숫자 변하는 걸 봐주세요. 100에서 54로 갈 때 한 번에 반해요. 마치 스위치가 탁 켜진 것처럼. 스위치 온, 오프 하는 거를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토글이라고 해요. 1 아니면 0, 온 아니면 오프. 이런 움직임들을 토글이라고 해요. 껐다 켰다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글이 하나씩 껴져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조금 아련했다가 다시 켜질 때 이 사이 20, 20에서 100으로 갈 때 확 켜졌으면 좋겠다. 요런 게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비트윈이 20, 30, 뭐 70, 100 이렇게 안 가고 20에서 확 100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20을 우리는 또 우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토글 홀드 키프레임 이렇게 하면 키프레임 모양이 바뀌죠. 네모나게. 그럼 이렇게 확 켜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이게 토글 홀드 키프레임이에요. 이 사이가 너무 좀 끊긴다 하면은 65를 잡으면은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키프레임도 홀드키로 잡혀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카메라 세팅, 카메라 렌즈 플러, 렌즈 플레이어, 3D 레이어, 그리고 포글 홀드 키프레임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말은 제가 카메라 연출법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동선을 짜고 작업을 하시는 거지 제가 중간 발표처럼 이게 답이야,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점수가 나와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잘 협동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저희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펙에서 너를로 리깅을 하는 방법과 듀익이라는 플러그인으로 리깅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